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주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거 가지고 나왔는지 오늘 장태욱 전문가께서 첫 번째 키워드 좀 보여주시죠.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제법 많이 올랐는데 네. 뭐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더 갈까라는 거를 이슈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가 더 갈까라는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요즘 코스닥 시장의 가장 강한 테마기도 하고 핵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 좀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더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좀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훈 전문가께서 이 의견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욱 전문가는 이 모바일 게임주가 더 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는데 다만 매수하기 좋은 시점에 와야 되겠죠. 좀 눌러줬을 때 그때가 네. 바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오늘 기회가 되지 아닌가요? 않을까 오늘 좀 오늘 눌러줬잖아요. 내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조정만 받아준다면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태웅 전문가가 이슈를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 내일은 조금 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도 재료는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이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모멘텀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 자이언트 인터랙티브하고 텐센트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 2종류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 1종류를 2, 4분기에 출시하기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 6월달 월드컵 맞춰가지고 5월달에 프리스타일 풋볼, 과거에 프리스타일 그 농구 게임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행을 많이 시켰었는데 네네. 풋볼 게임을 가지고 월드컵을 겨냥해서 5월달 출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국 시장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해외 진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주 얘기하면서 중국 모멘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시장이 아무래도 크니까요. 그렇죠. 장태웅 전문가께서 얘기했었던 신작 게임들도 다 중국어 좀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이언트 인터랙티브나 텐센트 같은 퍼블리싱 회사들 자체가 중국에서 네. 거의 탑 클래스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통해야지만 일단 중국에서 성공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장태웅 전문가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예. 한옥수 전문가는 이 모바일 게임주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우선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네.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개인비리 이제 컴투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인수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얼마가 되느냐면 직원 수가 약 한 8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갖다 좀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화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역시 신작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지금 현재 게임이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실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이 모바일 게임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2014년 현재 지금 이제 1조 2,8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중국의 되는 건 인구수가 아니다. 엄청 많으니까. 네, 중국은 지금 현재 2011년 한 538억 위엔에서 네. 지금 현재 한 2014년에 한 1,149억 정도 위엔 이렇게 좀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요 정도만 늘어나더라도 중국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국 진출이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네.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고 정부의 정책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것을 갖다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원 수를 줄이고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늘려야 되지 않나 자, 하는 생각입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인력을 감소한다라는 뜻 자체가 일단은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모바일 게임주를 얘기를 할 때 실적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다른 모멘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그 국회에서 이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는 듯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조금 얘기를 약간 바꿔보면 이번에 소치 올림픽 네. 보면 안현수 금메달 딴 거 보고 이제 빅토르 안? 굉장히 네이버에서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죠? 안현수 선수 금메달 딴 것은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이 러시아를 갖다 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 네. 글쎄요. 근데 이 게임주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독일로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워낙에 정부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적인 게임이고 우리 지금 새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1% 정도 그 부과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매출의 좀 1%면은 엄청난 이익이 거죠. 나지 않는 회사가 매출만 좀 그렇죠. 괜찮다고 해서 1% 떼버리면은 적자를 더 심화시키는 아니 사실 모바일 게임주가 벌어오는 외화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더욱더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오죽하면은 독일에서는 우리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비즈니스를 해라라고 NHN이 독일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일본으로 그렇죠, 결국 가게 그렇죠. 된 네. 거죠. 규제를 갖다가 풀어주고 대신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법적인 규제를 이제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규제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네. 거. 그것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모바일 게임주가 더 갈 것이다. 일단 장태웅 전문가, 한국 전문가 모두 더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이 오르는 지금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한 가지 타이밍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아직 1,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2, 4분기 지금 게임들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1분기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공백 기간이 좀 예.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 기간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바닥은 확실히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뭐 증명이 됐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물어보신 게 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더 갈 것이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모멘텀 있는 네. 종목들 아, 중심으로 역시 차이나. 예, 차이나 일단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 그런 게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목 그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위메이드, 조이시티. 조이시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 모멘텀이 또 있는 것이 아크스피어라는 것을 출시를 1분기에 하지 그것도 않습니까? 신작 게임인가? 네, 하도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게임 이름을 다 못 이런 외우겠어요. 것들이 있고 좀 액토이소프트라든지 네. 이런 이제 이미 뭐 워낙에 썬데이로즈 많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호전되어 있는 상태고 애니팡2의 대표적인 그렇죠.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 어떤 것이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다음에 2탄을 또 기대하는 또 수요자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게임을 뭐 스프레드식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뭐 가장 매출이 좋은 게임 하나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뭐 좋은 기존에 히트작이 너무 있었던 거죠. 네. 게임이 2를 출시한다라든지 네. 하는 그런 것들이 임팩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크죠. 네. 위메이드, 조이시티, 중국 모멘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역시 위메이드라든지 썬데이로즈라든지 썬데이 토즈 이런 같은 것들. 종목들이 네. 더 오를 것이다. 일단 모바일 게임주가 더 갈까라는 첫 번째 저희 이슈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가 투자 의견이 없이 함께 더 갈 것이다. 그런데 워낙에 1분기에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시장이 지금 눌림목을 가져인 상황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더 간다라는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석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순간에 있지 네. 않습니까? 뭔가 지수가 좀 갈 것도 같기도 하고. 중요한 순간인가? 저 너무 답답한데요. 이건 진짜 좀 뭐가 꽉 답답하고 막혀 있는 상황인 우리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많이 시장을 떠나 있는 네. 상태에 있고 남아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과연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유축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갖고 코스피가 와봤습니다. 오를 좀 것인가? 무겁죠 지수. 내용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일단 꾸역꾸역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단계 올라서 이제 1950선 바로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박스권은 워낙에 길었어요. 상승 돌파할 거라고 보시나요, 한옥 전문가께서는? 저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이제 많이 끝났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팔 거 다 팔았다. 네, 가장 핵심은 코스피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팔면은 주가는 바닥을 쳤다. 네. 1880선이 바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 시기에 부분. 맞물려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요. 장태웅 그런 전문가님.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코스피가 이제 좀 조정받는 가운데서 네네. 외국인 많이 팔았죠. SK 하이닉스하고 네. 네이버 같은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 편식을 했잖아요. 그랬죠. 나머지 그렇죠. 종목들을 다 팔면서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매기가 확산이 되는 듯한 모습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기관 중심으로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엊그저께 민감한 경기 현대중공업들 중공업들, 예. 그리고 오늘 건설주, 금융주 워낙 쪽에서 올랐죠.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오늘은 그 대형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건설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은행주까지도 올라가고. 지난해 사실 말부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대형주, 민감주 중심으로 또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분위기가 조성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태웅 전문가께서는 역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상승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됩니다. 네. 그렇다라는 얘기 단기 얼마 골든 전에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그 5일 20일 단기 네. 골든 크로스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단기간 주가가 올랐으니까 단기 이평이 이제 올라선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지난 1885포인트는 저점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가 PBR이 1배 수준이니까. 저 질문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승 전환을 해서 오른다라는 뜻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1950에서 2000 사이의 상승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상승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지표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 지표도 그렇고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역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지표가 좋아진다면 외국인들을 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표가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 아마 네. 하반기에 가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상을 인상. 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일단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 역시 상승 기조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주 긍정적이고 장밋빛 미래이긴 한데요. 장태웅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상 쉽지 않을 것 같죠? 저는 예.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출구 전략하면서 그렇죠.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나올 그러니까 약세로 가는 그렇죠.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금리 인상이죠. 인상. 네. 예. 인상 왜 저는 그렇게 보느냐면은 미국이 출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출구제를 하면 미국에서 이제 달러 가치 올라가지 않습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자금이 우리나라를 뺏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우리나라에 떠나는 자금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좀 낮은 금리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확인 이제 거의 이제 지표상으로. 가시화될 때 가셔야 될 때. 한국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뭔가 회복세가 확실시되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 코스피가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 두 분께서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코스피의 상승 전환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장 전체를 보면요. 코스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소형주들은 코스피가 갈 때 상대적으로 좀 못 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함께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한수 전문가께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엇박자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조정 보일 때 코스닥이 올라가고 디커플링이 생길 것이다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죠? 코스닥이 올라갈 때 코스피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점을 서로 높여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에 지금 쉬고 있지만은 좀 휴식이 좀 필요하죠. 그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좀 보강해서 다시 가고 네.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장태웅 싶습니다. 전문가.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지금 최근에 시장 자금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거래 대금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인 시장에서 네. 대형주 쪽으로 지금 시장이 옮겨가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물론 생각을 선별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벌써 있겠죠.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같이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진 최근에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미국 시장 반영을 해서 아침에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음선이 나고 네. 하는 부분들이 윗꼬리를 많이 그렇죠. 달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조금 되는. 네. 그럼 두 분께서는 일단 코스피 시장이 상승 전환은 가능할 것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인 좀 강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약세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해서 간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역시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종목들이 좋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한 종목들이 건설주 아닙니까? 네. 건자재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이 태양광 있죠. 이쪽도 역시 상당히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역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종목군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질문 드릴게요. 오늘 건설주 엄청 좋았죠. 조선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나온 이 박동희 전문가 이야기를 좀 밀어보도록 하죠. 건설 업종이 가고 조선 업종이 가더라도 업종별 사이에서도 종목별로 좀 다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탑픽 종목 그럼 어떻게 꼽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한국수 전문가님 금융업종, 네. 건설업종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앞으로 수주 기대감하고 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아니, 조선 실적이 좋았던 업종이 없잖아요, 사실상. 하이닉스나 이런 네, 반도체는 그런 거 좋기는 빼고서는, 했지만 네. 그래서 조선업종 중에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아무래도 지금은 해양 플랜트나 이런 쪽보다도 이거 보세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분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탑픽 그런가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100% 배를 만드는 회사에 집중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리조선 분야가 좀 강점이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수리조선이었다가 이제 전환이만 했지만 전환을 거의 다 해서 네. 지금은 거의 중형 선박 위주로 그리고 수리조선이 또 의미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아직도 비중은 있으니까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경기가 아직 안 좋으니까 네네. 그 수리해서 일단 쓰려고자 하는 그 의지도 강하죠. 의지가 그래서 일단 좀 강하다는 거죠. 살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배우도 자동차 업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요? 자동차 업종은
이번에 아르헨티나 사태하고 네. 미국 테이퍼링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050원에 1,08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기회다. 엔화는 네. 또 105엔을 찍고 그렇죠. 지금 101엔대까지 내려와 있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태니까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합치면 한 5%에서 6% 정도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자동차 주식들 바닥 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못 간 이유가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큰데 이번 아르헨티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율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다. 이게 사실 우리 시장을 흔들고는 지나갔지만 한 가지 남긴 점이라면 환율이다라고. 선물을 주고 갔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네. 악재가 호재가 된 거죠. 네. 과거에 우리가 유로존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를 받았고 한옥수 미국도 안 좋았을 사무관께서는 때 자동차 업종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 그런데 지금 다만 썩 이제 좋지는 거기에서 아까도 표정이 썩 표정이, 좋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오늘 선별해야 같은 됩니다. 경우도 자동차 업종 내에서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모비스 그 올라 있는 것보다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오히려 지금 좀 유리하지 낮게 않겠는가. 떠다니고 있는 종목이 낫다. 현대차 위아. 현대위아. 현대위아 예, 착각이네요. 그렇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는 오늘 저는 어제 그런 뉴스를 봤어요. 네.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부품 단가 인하를 작년에 그 중소기업 육성책 네. 때문에 못했다가 2년 만에 단가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대모비스는 계열사긴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거에 좀 타격을 받는 건가요? 그 아니면 다른 오히려 회사들은 아무래도 예, 뭐 다른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계열사가 아닌 회사들은 후려치기, 네. 정부에 이것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품 회사들이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래서 부품주보다는 완성차가 조금 오히려 낫겠다. 현대모비스 같은 지금은, 종보다는 기아차, 현대차가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대형 민감주들이 간다라는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상승 전환할 것인가,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 의견 오늘 준비한 첫 코너였는데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슈를 놓고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이 대립하는지 아니면 동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와우넷 장태